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 닥터리즈 여성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산부인과적인 주제를 좀 해볼 거예요. 산전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분만을 하는 병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만병원이 워낙에 대기도 길고 예약도 많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궁금한 게 생겼거나 할 때 바로바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이제 동네 병원에 내원하셔도 아기 상태를 보거나 산전 검사 상담 같은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증 치료도 가능하시고 이제 요새는 동네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싹 해가지고 예쁘게 파일을 만들어서 분만병원에 가지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산전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하기 위해서 몸을 확인해 보는 검사를 산전 검사라고 하는데요. 주로 임신 전의 산모나 임신 후의 산모 그리고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주로 보시는 검사가 어떤 검사들이 좀 진행하시면 좋을까요? 자궁 상태가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자궁 경부 상태를 보고 자궁 안쪽을 보기 위해 초음파를 보죠. 그리고 산모 몸 상태가 괜찮은지 피 검사를 하고 향후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 항체들이 있는지 항체 검사를 합니다. 이게 큰 틀이고요. 자궁 경부암 같은 것도 임신 중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임신 준비를 하셔야지 되고요. 아기한테 올라갈 수 있는 균 검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궁에 혹이나 뭐 내막에 용종 같은 게 있으면 임신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요새는 난소 나이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모들 이제 혜택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제 검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보건소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검사는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이제 보건소 결과지를 가지고 오셔서 혹시 좀 더 필요한 검사가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건소마다 좀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가장 기본 검사만 보건소에서는 좀 해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건소에서 하고 가지고 오시면 좀 다시 필요에 따라서 피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으세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조금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산전 파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린다는 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 부분, 보건소에서는 이제 약간 설명 부분이 약간 산부인과에서 듣는 것보다 미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보험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고, 피 검사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만 자궁 초음파나 자궁 경부암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 어차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자궁 경부암 초음파 피 검사까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님 입장에서 이 검사는 꼭 추천을 한다라는 좀 검사들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산전 검사 외에 ABC 그 간염 항체는 다 보셔야지 되고요. 대상포진 바이러스 꼭 보셔야지 되고요. 풍진을 보셔야지 되는데, 태어날 아기를 봐주시는 게 요새는 이제 시댁 어르신이나 친정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풍진 항체가 있는지 보셔야지 돼요. 태어난 초반 아기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봐주실 양가 어르신들까지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풍진 항체 은근히 없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많이 키우니까 톡소플라즈마 꼭 보셔야지 됩니다. 톡소플라즈마가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치료가 돼요. 그냥 면역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산모의 경우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요. 필요하면은 항말라리아 제제나 항생제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A형도 없고 B형도 없고 풍진 항체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얼마 전에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임신 중에 맞아도 되는지. 중요한 질문인데, 산전 검사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최소 6개월 전에 하시는 게 좋은 게, A형이나 B형 간염 항체를 주사를 맞으시려면은 1, 2, 3차까지 완료하는 게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료하고 임신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에 산전 검사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풍진 같은 경우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꼭 4주간 피임하셔야 됩니다. 풍진 있는 채로 임신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3개월까지 3개월까지 맞아요. 초반 4주는 반드시 피임.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3개월까지.
임신 이제 준비하시기 전에 드시는 영양제. 보통 엽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섭취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비타민 D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요새 젊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부족하신 분이 많아요. 산모한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조산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레벨을 좀 빵빵하게 해두시고 임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전 검사하시고 비타민 D 부족하면 저는 반드시 비타민 D 주사 맞으시라고 권하거든요. 임신 중에도 원장님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멀티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거를 드셔도 되는지 멀티비타민 다 드셔도 돼요. 다 드셔도 되는데 산모한테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비타민 A 만 IU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테라토젠이라고 기형아를 만들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영양제는 피하는 게 좋아서 요새는 근데 산모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A가 다 적절하게 조절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비타민 A의 일부 성분 레티노익 액시드라는 게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도를 하는 게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전구체예요. 비타민 A 레티노익 액시드의 전구체여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약도 좀 임신 중엔 조심해서 드셔야지 됩니다. 요새 트렌드가 임신하면은 살찌면은 되게 촌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뭐 임신 전부터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임신 후에도 식단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체중이 느는 게 딱 적절한 용량인지. 그러니까 이제 무한정 드시는 거는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임신성 당뇨 같은 걸 유발하거나 나중에 이제 분만할 때도 그 리스크가 높아져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한 10kg 정도 내외를 그냥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찌려고 너무 과하게 노력하는 거는 오히려 폐한테 필요한 영양분까지도 좀 차단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는 별로 권하진 않고요. 임신 3분기에 과일이 가당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기한테 굉장히 잘 가요, 그 당이. 그래서 임신성 당도 산모한테 안 좋지만 막주에는 아기가 일주에 200g씩 막 확확 커지거든요. 그때 과일 과당이 마구 들어가면 아기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난산이 될 수가 있어요. 3분기 이후에는 과일 좀 드시는 걸 자제하라고 산부인과에서 먼저 말을 하기도 해요. 이 과일은 조금 산모가 좀 먹으면 좀 안 좋다 이런 과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파인애플이 브로멜라인이 함유가 돼서 자궁 경부를 좀 연하게 만들고 자궁 조기 수축을 만들 수 있다는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막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좋으세요. 산모한테 좀 안전하다고 알려진 것들만 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나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 어떤 분들은 뭐 아예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먹는 게 낫다.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이게 하루에 괜찮은 카페인 섭취량이 200mg이거든요. 이게 톨 사이즈 딱 한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 못 참으시겠으면 한 잔을 드시는 게 좋고 디카페인을 드시는 게 좋은데 하루에 한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 변비. 산부인과에서 산모한테 드리는 안전한 변비약이 있어요. 마그밀이라는 약인데 그 변을 좀 말랑말랑하게 무르게 해줘가지고 변을 좀 보기 쉽게 해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건 안전하니까 드셔도 되고요. 변비 자체가 이제 심해지면은 복통을 유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자궁 조기 수축이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변이 너무 딱딱해지거나 변비가 오래되면은 치질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약을 안 드시면서 고생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마그밀 안전하게 드시면서 변비 관리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절기 때 되면 독감 주사 하시잖아요. 독감은 돼요. 독감은 되는데 가다실은 안 되세요. 그래서 가다실은 맞고 계시다가 임신하면 스톱하고 임신 종료 후에 맞으셔야지 됩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서요, 제 친구도 있었는데 산모인데 오마카세를 가더라고요. 임신하면은 뭐 큰 생선들 뭐 이런 거 조금 먹지 말라, 뭐 날 생선 먹지 말라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마카세를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오마카세 괜찮죠. 괜찮은데 일단 생선 자체는 애기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선 안에 함유되어 있는 수은이나 납 성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거를 특별히 좀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생선들이 고등어나 참치 계열이에요. 수은 함량이 너무 높아지면은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고 참치캔도 한 캔까지만 드시라고 이제 권고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산전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라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